얼마 전 아르헨티나의 60세 여성이 미인 대회에서 1등을 차지해 화제가 됐습니다. 저는 그녀의 미모 비결 중 가끔 간헐적 단식을 한다는 것에 관심이 갔습니다. 최근 간헐적 단식을 살을 빼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건강을 위해 시도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간헐적 단식이 복부 지방을 줄이고 항노화에 항암 효과까지 낸다는 연구 결과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야 할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이번 영상은 간헐적 단식이 자신에게 적합한지 판단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정리했습니다. 간헐적 단식은 하루 중 정해진 시간에만 밥을 먹고 나머지 시간을 공복 상태로 유지하는 겁니다. 하루 중 8시간 동안 식사하고 16시간 동안 단식하는 16대8 간헐적 단식을 많이 시도합니다. 만약 오후 6시 저녁 식사를 마쳤으면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음식물을 먹으면 안 됩니다. 간헐적 단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복 상태가 길어질 때 케톤이라는 물질이 생성되는데 주목해야 합니다. 식사 직후 우리 몸은 포도당을 에너지로 사용하지만 공복 12시간부터는 지방이 분해되면서 만들어진 케톤을 사용합니다. 이 케톤이 항산화 물질들을 활성화시키고 체중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는 겁니다. 간헐적 단식의 목적이 인슐린 분비 억제에 있다는 사실도 중요한 대목입니다. 몸 안에 음식이 들어오면 혈당이 높아지고 인체는 높아진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문제는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인슐린이 제 기능을 못하는 저항성이 생긴다는 겁니다. 결국 인슐린을 아무리 많이 만들어내도 포도당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고 지방 형태로 쌓입니다. 간헐적 단식은 이러한 악순환을 끊어줍니다. 공복을 유지함으로써 인슐린 분비를 억제해 저항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즉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분비되도록 해줌으로써 포도당이 제대로 세포에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면서 축적된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도록 해 체중 감량 효과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살을 뺄 수 있으며 비만과 당뇨를 예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간헐적 단식을 하면 소화기관이 충분히 쉬게 돼 기능이 향상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이렇듯 여러 이점이 있지만 누구나 시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기억해야 할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이 있거나 암치료를 받은 사람, 청소년, 산모, 노년층, 노동 강도가 큰 직장인 등은 피해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당뇨 환자의 경우 2년 전 관련 학회가 간헐적 단식을 시행하지 않도록 권고했습니다. 만성질환 없이 건강하더라도 이 방식이 자신의 생활 패턴에 맞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간헐적 단식을 시작하면 육류, 두부 등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폭식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공복 시간이 지난 후 첫 끼니에는 단백질 위주로 먹는 게 좋습니다. 이때 단맛 나는 음식을 먹을 경우 혈당이 급격히 상승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간헐적 단식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걸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미국 심장학회는 간헐적 단식이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간헐적 단식이 더 높은 사망을 유발하는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면서도 간헐적 단식을 하는 사람들의 근육량이 더 적다는 게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앞서 미국 내과 학회지에 발표된 내용과 일치합니다. 이번 연구 결과를 두고 간헐적 단식이 단기적으로 이로울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영양의 질 저하 등 부작용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간헐적 단식은 인체에 끼치는 긍정적인 영향으로 주목받고 있는 건 사실이나 본인의 건강 상태와 생활 패턴을 세심히 따져봐야 합니다. 학계에서 간헐적 단식과 관련한 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의미 있는 결과가 발표될 때마다 저도 쉽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